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그 우수성, 자유의 소중함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 막강한 미국의 국력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미국의 막강한 국력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 인생이 다 달라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자동차가 많다. 그때 서울에는 군용차, GMC, 제프차 거의 다 그 군용차 뿌리고 일본제 초록, 옛날 초록 몇 대 달리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지상 전차밖에 없었어요. 버스도 없었습니다. 소날고지가 시내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촌사람이 보니까 자동차가 그냥 어디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그게 놀랐어요. 그 다음에 울창한 나무, 산이든 뭐 가로수든 울창한 나무를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부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저 머리같이 이렇게 가볍게 없었어요. 세 번째로 다 느낀 게 뭐냐면 수세식 변소를 봤어요. 수세식 변소. 우리나라에 수세식 변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맛 좋은 음식, 풍부한 음식, 넘쳐 흐르는 달걀. 국내에서는 1년에 계란 몇 개 얻어먹으면 최고죠. 근데 그냥 수백 개의 계란을 갖다 놓고 프라이를 해 먹는 그거. 그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저지난주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경상북도의 청송이라는 산골에 있는 도시를 관광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국립공원 아주 산골짜기 속인데 그 안에 공중변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중변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히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산골짜기 구석구석까지 전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도시 있지만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길거리에 주차장이 모자라가도 쩔쩔매는. 그래서 그 당시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59년도에 미국에서 놀랬던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의 표 속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그 혜택 속에서, 한미동맹 혜택 속에서 국방비를 절약을 하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또 국제적인 안목이 깊으셨기 때문에 한미 방위동맹을 체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70년간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한 성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러면 현재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떠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러시아 제2의 군사대국입니다. 일본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이 된 강대국입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 경제 3위 국가입니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패권 하지만은 말이죠. 앞으로 100년이 잘 갈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동맹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행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 이스라엘 공동 협의, 그것이 중동 국가들 포위 속에서 조그만 이스라엘이 성장을 하고 저렇게 언론에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설에 나가는 우리 아쿠스도 미국 이스라엘 동맹과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해서 미국의 정치, 의회, 다방면에 로빙도 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더욱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사 연사로는 김성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아쿠스 한미연합이라는 훌륭한 단체를 출범시켜주신 우리 송대성 회장님, 그리고 김영길 총괄회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해외 동포들이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저한테 아마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한철수 대장님 연세에 비해서 정말 목소리가 대단히 젊으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한 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25 직후에 이 한미동맹이 그동안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을 갖다 준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고 또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 조건이지 아직 충분 조건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헌장 서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했듯이 평화를 심어야 할 첫 번째 성병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에서 종교학 공부를 하다가 정치인 생활을 했고 지금 재외동포의 사람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한미동맹에 담겨진 이 하늘의 섭리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건국 이념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했을 때 홍해 인간 이화 세계가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진리화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미국의 건국 이념인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하고도 사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홍익인간이나 이 기독교 정신이나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는 군사동맹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건국이념으로 돌아가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서 동맹을 맺고 이 정신으로 한반도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이룰 때 진정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쿠스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가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고 또 아마 자유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 세 번째 축사 연사로 나서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하반년에 미국에만 4번 갔습니다. 4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미국 백악관, 국무부, 그 다음에 이제 탱크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단히 장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 갔었느냐? 바로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갔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어떤 내용을 담아야 이거 우리 한국이 접수할 수 있느냐라는 걸 제가 얘기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에 반드시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로 가야 한다라는 조항을 꼭 명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구조, 말하자면 한미동맹이 기초한 안보구조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종전선언에 반드시 명시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올 때마다 느낀 인상은 뭐냐? 미국의 국무부나 또 백악관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 비핵화 문제와 우리 한국의 안보구조에서 변화가 없다는 이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지를 잘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국회 외통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미동맹 그 때보다도 굳건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구조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안보구조, 한미동맹의 이 변화, 이 거대한 담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자그마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한 해에 외통위에서 제일 지난 정부를 반대해서 싸웠던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엔 총회에서 매해 9월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됩니다. 유엔 총회 시작되면 각 부문에서 모든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엔 총회가 시작되면 모든 위원회들에서 북한 대표단이 의제와는 관계없이 시정일만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 라는 연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국 외관들은 거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의제와 관련이 없는 회의장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라고 하면 거기 현재 앉아있는 한국 외관은 적어도 무사진행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의장에게 지금 이 회의 의제와 관련이 없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를 북한 외관이 이야기하는데 그 발언을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의제에 맞는 토론을 해주십시오 라고 의장께서 말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앉아있는 외교관들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 철수를 한국 정부는 반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전 세계 모든 외교관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1위원회, 2위원회, 3위원회에서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한국 외교관들은 입당 닫고 의사진행 발언 요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국제무대에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불의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 결의안을 내면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유엔에 나와 있는 대표들이 우리 정부도 유엔군 사령부 해체에 동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이런 걸 만들려고 북한은 끊임없이 유엔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여러분 1974년도에 유엔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유엔 결정이 채택됐던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술을 계속 썼는데 그때 우리는 유엔 성공국이 아니었고 중국과 이전 소련이 계속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했는데 당시 회의장에서 미국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기습안을 상정시키니 그때 참가했던 다른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는 유엔군 사령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안이 유엔 측에서 파스됐어요. 이런 일이 유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다가 대고 우리 외교관들이 왜 침묵을 지키냐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지난 유엔 총회 한 해 동안에 우리 외교관들은 나가서 한마디도 반응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런 나라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정치인이 가서 계속 이런 걸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현지에 있는 미국
저 싱크탱크 사람들과 대단히 이걸 정치적인 폴리티컬 메시지로 생각하겠구나. 일본 미국과 우리 사이의 한미 관계를 안전하게 계속 지켜줄 그 어떤 안전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왜 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아랍 국가들 속에서 유일하게 있는 나라인데 만일 저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발언을 했는데 미국이나 또 이런 대국들이 가만히 있었다 했으면 아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로비 활동해가지고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엔이나 워싱턴에 이런 민간 이런 단체가 없어서 이런 안전판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고 생각하던 참에 오늘 바로 이렇게 우리 한미연합회와 같은 국제 민간 조직 든든한 민간인의 안전판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 우리 앞으로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라는 이 안전판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이런 민간 조직이 오늘 태어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큰 의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의 향후 행방이 매우 지금 위태롭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뒤에 중국에서 시진핑의 최측근인 왕치산이 지금 참가했습니다. 왕치산이 왜 왔느냐? 앞으로 향후 윤석열 시대의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협력 관계를 더 중시하고 현 수준에서 한미동맹 또 미국과의 협력을 더 나가지 말아라. 호두와 같은 이런 문제에 들어가지 말라고 결국은 우리 정부에 계속 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 형편을 놓고 보면 지금 중국과의 무역액이 한 해에 2,440억을 넘습니다. 아마 중국에 대한 무역 우전도 경제 우전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우리가 뚜렷하게 가치관 이후에서 유지한다는 건 점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현지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민간 조직이 끊임없이 미국에서 로비 활동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공익 활동을 벌려주실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의 활동에서 더 큰 그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축사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또 다들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이신 분이 오늘 특별히 축사로 인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민망합니다만 지난 10개월 가까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 기간 중에 나름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지지 조직 단체들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대선 대외 협력 특보의 자격으로 이렇게 해와서 어제 자랑스럽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지난 가을 그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대성 박사님의 그 사무실에서 이 아쿠스 결성 준비에 관한 논의했던 것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한미 민간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 아쿠스 창립 이제 창립에 거의 도달해서 오늘 준비위원회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러한 아쿠스 행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정말 지난 정부 때 우리 한미 관계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추락을 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33,000여 명의 미국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정말 혈맹의 관계 속에서 지탱되어 온 이 우리의 한미 관계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훼손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당 간의 대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이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선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새 대통령께서 자유라고 하는 리버티라고 하는 그 거룩한 단어를 언론 보도에 하면 35번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미 관계도 그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아쿠스의 창립법 앞으로 지속은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주의를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쿠스의 창립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축사를 드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기회를 주셨으니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지금 현재 이번에 출범한 새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를 정말 야당에서 많이 흔들 것입니다. 또 좌파 세력들이 많이 흔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 정부의 공조직과 정당 이런 공조직 외에도 저는 정말 상식과 양식을 갖추는 시민들의 그러한 지지,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미 관계 이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에 있는 우리 교포, 동포 여러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러한 굳건한 민간의 뒷받침 속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아쿠스의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번영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바라는 뜻으로 오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진호 미라클시티 월드그룹 총재님께서 연설을 나서주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여론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라클시티 월드그룹의 총재 송진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제 출범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근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해서 멀리 해외에서 방문해 주신 재미동포 그리고 재동포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 모국을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국민의 모두의 기본 자세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먼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한미연합회 아쿠스 창립 준비를 위한 한국 대회는 참으로 의미가 크고 또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걸로 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자국의 존립과 경제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치 군사 외교를 관련해서 적군과 아군이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내행정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인류와 평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쿠스에 한미 간의 친선 우호 교류, 경제협력, 군사 안보 동맹의 강화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아쿠스가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도 더한 노력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아쿠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많은 인사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 기업으로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전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전 세계 750만 제1동포 포함해서 대한민국 세계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 대통령께서 다시 대한민국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정부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쿠스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힘차게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아쿠스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아쿠스 파이팅! 예,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코리안 특급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박찬호 선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부득이 일정이 바쁘셔서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인 박찬호입니다. 금일 한미연합회 아쿠스 한국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번성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본부장인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에서 모범국가인 우리 한국이 보다 강한 결속을 함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한미 양국민들이 한미 결속을 목표로 창립한 이 아쿠스를 한 야구인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금일 아쿠스의 대회를 그리고 대회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념 촬영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행사가 또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념 촬영을 위해서 연사분들 그리고 연장자분들은 앞쪽에 저희가 의자